자,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한테 이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작전을 그 당시에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가상화폐가 기존에 있던 화폐 달러나 이런 기존에 있던 종이 쪼가리, 국가에서 발행한 종이 쪼가리, 신용화폐, 신용장이라고 해요. 그냥 신용 종이 쪼가리, 신용 종이 쪼가리, 신용 종아 짜가리 대해서 이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니까, 상식적인 얘기 하니까 왜 지들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찍어만 냈지 뭐 책임질 짓을 안 했어.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제 그 당시에 명동 귀신들이 이렇게 2017년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 2017년도 18년도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명동 귀신, 18년도인데 하여튼 몇 년, 4, 5년 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 명동 귀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명동 귀신들하고 이제 한데, 얘네들이 지하 시장에 대해서는 빠삭해. 그러면 돈의 생리가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얘네 그 당시에 이제 명동 시장에서 이제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이게 만약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통일을 할 거니까, 세계 통일을 앞으로의 시대는 가상화폐의 디지털 화폐 시대가 넘어간 건 당연해. 근데 이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어떻게 해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일반 회사들한테 그거를 넘겨주면 나중에 큰일 난다. 굉장히 이게 잔인한 세상이 열려. 이게 화폐의 권한을 넘겨. 그럼 어떠냐? 이걸 갖다가 세계를 통일하려면 세계의 화폐를 먼저 통일해야 돼. 세계를 화폐를 통일할 때 제가 이제 그걸 제시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세계 화폐를 같이 이게 화폐 개혁으로 통일을 하면서 세계 각 중앙은행 화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요. 가상 화폐로 넘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상 화폐로 넣으려면 태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 시대가 열려면, 이게 시면 이제 증강현실 시대가 열려야 돼. 가상 증강현실 시대가. 자, 그거 갖다가 요즘은 이제 그걸 메타버스라고 해요. 이 지구에서는. 자, 메타버스 시대가 열려서 거기서 세계에서 이게 금융까지도 이게 막 이게 돼야 그때 이게 비로소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메타버스 시대가 아니었잖아. 무형자산 시대가 열려야 가상화폐의 시대가 같이 이게 열려요. 근데 무형자산 시대가 지금이 아직 그냥 걸음마 단계 정도의 무형자산이 있지, 이게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딱 열려야 이게 돼요. 근데 어떻게, 시기상조야. 근데 메타버스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메타버스를 주도한 회사가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화폐를 다 패권을 다 쥐게 돼요. 한 회사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화폐를 통일하면서 전 세계가 같이 이걸 갖다가 같이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같이 화폐 개혁을 동시에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유엔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로 어떻게 해요? 이걸 옮겨가야 한다. 화폐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 화폐를 다 통일을 시켜야 한다. 통일 작업을. 제가 그걸 해요. 어차피 세계를 통일하면 경제를 통일하는 화폐가 먼저 통일이 돼야 돼.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내가 먼저 딱 제안해. 어차피 가상화폐로 넘어갈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게 기존에 있던 이게 종이 쪼가리 돈들이 문제돼. 특히 달러나 각국 은행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한 것들이 지금 지하 벙커 창고에 이게 짱 박혀 있는 것들이 많아. 이게 이제 동시에 올라오면 이게 화폐가 거의 종이 쪼가리 같아요. 그냥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많이 찍고 위조지폐가 하도 이게 많이 시중에 돌아다녀서 그걸 갖다 컨트롤을 못해. 중앙은행에서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에 있던 게 이게 통화시야제 안 돌면 되는데, 이 안에 이게 가라앉아 있던 지하에 있던 게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의 가치가 이게 떨어져요. 달러의 가치는 우리 환율 원화값이 오르고 저거냐?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왜냐면 미국에다 수출해갖고 전 세계 수출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 원화값이 오르가면 상품에 대한 경쟁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 국가에서 그걸 조절을 해요. 뭐 어디에 맞춰서?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에 맞춰서. 너무나 우리나라는 기본이에요. 그냥 화폐 정책이.
통화량 전체의 기본이에요. 달러에 맞춰서 가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도 같이 떨어뜨려요. 우리나라는 화폐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기 때문에 골 때려요. 똥은 미국 중앙은행이 다 싸지르는데 어떻게 피해는 우리나라도 같이 봐야 돼. 상황이 그래요 이게. 그럼 원화값 오르면 좋잖아요. 우리 자산 없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이게 뭐 어떤 유통이 멈추고 금융이 다 이게 멈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치명적이에요. 왜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각국 나라 상황마다 이게 틀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이제 저기 화폐 개혁으로 해서 이게 이거를 저거 했다. 그 당시에 이제 구린돈, 이제 워로스타일드 가문 애들이 구린돈 같은 걸 갖다가 지하 창고에다 이제 그걸 1달러짜리 화폐에서 찍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면 어떻게 해요? 태양까지 뭐 간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지금 왕복을 한다고 해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복을 한다고 해요. 자, 이 돈이 못 올라오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니까, 그럼 저 돈을 못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저기 명동에 있는 귀신들하고 하면 저 돈을 못 올라오게 하면 자기네들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이게 명동 귀신들이 자기네 살아있을 때 확인한 그런 저기 세계에 있는 그 벙커에 있는 것만 봐도 자기네 본 것만 해도 그 정도만 올라와도 세계 저기 뭐 중앙은행 발행 화폐들이 다 붕괴가 된다. 그것만 올라와도 자기네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저기 다른 부호들 거 이제 확인한 게 있어. 그것만 저기 현물 시장으로 올라와도 저기 종이 화폐가 다 붕괴가 된다. 이게 딱 명동 귀신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저기 이걸 하냐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튀는 게 있어. 제가 그래 명동시에 이러면 어떻게 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기 이승만 대통령 때 화폐 개혁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돈 뺏어낸 적이 있지 않느냐. 돈 뭉치 많이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 돈을 다 뺏어난 전적이 있지 않냐. 자, 이거를 갖다 한번 써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명동시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이제 그 새로 발행하는 화폐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원화를 그 명동 시장이나 여기 그 세계에 있는 부들도 우리나라 화폐를 믿지 않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하고 박정희 대통령 두 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기를 쳤어.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쳤어. 현금 부자들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뺏어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대량의 돈을 갖다가 가지고 오냐. 그걸 갖다가 예전에 북에 있는 그 김정은이 그걸 따라 했다가 어떻게 해요? 북한 돈을 갖다가 북한 돈이 어떻게 해요?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옛날에 김정은이 그걸 따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한 거를 갖다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걸 따라 했어. 어떻게 해요? 북한 돈을 이제 북한 돈을 갖다가 이제 장사꾼들이 많이 쟁여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돈을 바꿔주는데 딱 한 사람당 얼마씩. 그럼 그 이상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어떻게 뺏어내 다. 이제 안 바꿔주든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현금으로 북한 돈을 갖다가 한 10억을 했는데 한 1,0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 10억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어. 북한이 그걸 해먹었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 돈 누가 지금 알아주나요? 어디 북한 돈 가면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북한 돈을 갖다가 북한 사람들도 안 써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안화를 써요. 첫 번째가 달러고 두 번째 위안화야. 왜 그 짓을 해가지고 한번 이게 신용을 잃으면 신용 복구가 안 돼. 특히 황금을 많이 확보하던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그걸 해가지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거 시조각으로 만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발행한 화폐를 이제 명동시장에 새로 발행한 화폐를 갖다가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 발행한 화폐도 시조가 안 된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김정은이가 한번 했다가 저걸 해요. 우리나라가 화폐를 많이 못 찍어내는 거야.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환율 시장에 바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용도가 있는 기축통화 국가들은 어떻게 화폐를 많이 찍어도 괜찮아요.
왜? 시장에서 그걸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서 흡수를 안 해요. 화폐를 많이 찍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현금 부자들이 시중에다 어떻게 해요? 원화를 다 퍼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원화값이 똥값이 되고 뻔하니까. 근데 원화값 저기 중앙은행에서 저기 많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그게 정보가 돌잖아요. 그럼 현금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중에다가 원화를 막 퍼부어. 그 왜 그러냐? 원화에 대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원화는 잠깐 조금 갖고 있다가 이게 돌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써야지 금고에다가 쌓을 용도로 쓰면 안 돼. 왜?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고 이승만 대통령 때 현금 부자들이 다 당했어. 자, 2번 당했지 3번 안 당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그만 화폐를 발행해도 어떻게 해요? 현금 부자들이 시중에다가 다 저기 원화를 갖다 퍼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이나 달러나 저기 엔화 같은 돈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화폐 좀 찍어낸다고 하고 이게 소문이 좀 이게 정보가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폐가 똥값이 돼요. 왜? 이 지하에 있던 시장들이 다 현물 시장 다 올라와 버려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원화는 어떻게 해요? 신용이 없어. 왜? 이제 반백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2번이나 사기를 쳐먹었어. 정부가 2번이나 사기를 쳐먹었어. 현금 부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게 안아줘야 하는데, 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흡수를 안 해.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조금만 이게 화폐를 찍어낸다고 하면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중에 다 던져요. 그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도 막 던져. 얘는 IMF 때 한 번 당했거든. IMF 때 겁나게 당했거든, 바이어들도. 그러면 그 바이어들